그간 계속 지켜주던 지지선이라고 여겨졌던 비트코인 90K는 순간적으로 깨지고 말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그간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던 비트코인은 월요일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 90K가 깨지고 89K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동안의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대폭락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고 조정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트코인 폭락장이라고 볼 근거가 적었기 때문에 조정은 상당히 반영되었고 반등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폭락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롱숏 비율을 볼 때 트럼프 당선 이후 굉장히 급등한 롱 포지션은 지난번 조정이 길었던 때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세력이 구축한 이 롱 포지션을 익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남아있고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간 있었던 비트코인의 폭락은 금융적인 이벤트와 함께 국제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위험이 같이 발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조정은 FOMC에서 발표한 금리 관련된 부분이었지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폭락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락을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5일에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이 CPI 발표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CPI는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지표 발표는 항상 비트코인의 하락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은 FOMC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을 당시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생각되면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감소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CPI가 최근 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수치와 엮여서 해석된다면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하락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그간의 예상은 빗나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월요일날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가 확대됨으로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기술주의 하락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조정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주장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욕을 먹고 또 악플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투자자분들 중에 제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청산당했다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쌍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비트코인 해석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분들이 겪으셨겠지만 방향성이 틀리면 악플이 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도 투자하신 분들께서 돈을 잃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영상만 만들고 투자를 하지 않는 속칭 이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제 시청자들로부터 욕도 먹고 제 돈도 손실봐서 잃는 최악의 상황을 견뎌야만 하네요. 물론 저로 인해서 손실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거나 비난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 투자를 할 때 꼭 레버리지 청산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이 청산가 계산은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레버리지 계약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청산이 되는지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번 거래소가 자동으로 계산해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근사치의 간단한 계산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100을 기준으로 하고 레버리지와 가격 변화 비율을 곱한 값이 100이 되면 청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100배의 레버리지를 잡으면 1%가 변할 때 청산을 당하고 50배의 레버리지를 잡으면 2%가 변했을 때 청산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펀딩피로 인한 계약 변화나 수수료로 인해서 더 낮은 변화 비율만 가져도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산이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전체 투자금을 몰빵해서 레버리지를 잡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번 돈을 모두 다 잃고 패가망신하는 결과가 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험적인 조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투자금에 대한 위험성이 계산되어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켈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투자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적당한지를 계산해주는 공식입니다. 앞서 제게 불만을 표하신 분이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투자금을 잃어버림으로 손실률이 100%가 되겠죠. 그러면 청산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승리를 하면 투자금이 2배가 되지만 패배하면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는 청산 위험이 있을 경우에 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관점 공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4.6%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 0입니다. 즉
이러한 조건에서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들어서 롱과 숏이 반반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승리를 하면 투자금이 2배가 되지만 패배하면 30%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할 때 적당한 투자금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 적당한 투자금은 전체 시드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 자기 투자금보다 낮은 투자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분들은 선물 투자를 할 때 고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증거금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물 계약을 보시면 증거금리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100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을 넘게 되면 자기 투자금이 자신이 보유한 시드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켈리 비율을 통해 알아본 투자 비율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늘려서도 마지막에 한번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전부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배율의 레버리지와 몰빵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패가망신하는 도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도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고 언제나 자신의 예상이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모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켈리 비율에 따라서 안전한 수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투자금의 조절을 위한 켈리 비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틀릴 경우를 대비하여서 해지 모드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해지 모드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는 양방이라고 합니다. 즉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둘 다 잡는 것이죠. 제가 수행한 이번 매매에서 해지 모드를 적용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예상한 반등점에서 롱을 들어갔는데 물렸습니다. 근데 저는 폭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직도 상방 랠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롱을 손절하진 않고요. 제가 생각한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해지 숏을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대폭락할 경우에 해지 숏을 홀딩하게 되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해지 숏을 익절을 하고 손실 보고 있는 롱 포지션이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롱 포지션은 본전으로 탈출하고 해지한 숏만큼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튜버 저 유튜버 찾아다니면서 누가 더 실력이 있나 찾아다니시겠지만 누구나 틀릴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서 예전에 20억 정도를 한 방에 날려버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실력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확대해 나갔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것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리플이 좋으니까 리플 사놔야지. 밈코인이 좋으니까 밈코인 투자를 해놔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투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모든 화폐가 롱 청산이 된 경우에 다른 코인으로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조정이 비트코인의 대폭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0억, 100억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금융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10억과 100억에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격 변화에 비해서 모두 맞춘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때 좀 더 살 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팔 걸이라고 하는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회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켈리 비율이라든지 또는 레버리지 청산가에 대한 계산 그리고 해지를 통한 위험성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텔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짜고 틀렸을 때 리스크를 분산하여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최종 승리자가 될 텐데 이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10억을 넘어서 100억을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